불빛이 하나도 없는 밤이 되면 하늘의 별은 더욱 반짝인다. 그림처럼 펼쳐진 별자리는 계절에 따라 위치가 다르게 보이고, 중심이 되는 북극성은 길을 잃은 사람에게 길을 알려주기도 한다. 고대 사람들은 변화무쌍한 하늘을 보면서 하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믿었다. 인류는 늘 하늘의 정체가 궁금했다. 그래서 하늘을 관찰할 수 있는 기술을 발전시켜 왔다. 그 시작이 바로 망원경이다. 하늘을 관찰하게 하고 우주로 통하는 기술을 만들어준 망원경. 그 재미난 이야기를 들어보자. 경기도 양주에 위치한 한 천문대.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 것은 단순히 하늘을 보기 위함이 아니다. 천문대에 오르는 사람들은 저마다의 소망을 품고서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우리는 하늘을 볼 때면 자연스럽게 소원을 떠올린다. 하늘이 도움을 줄 거라는 막연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인간에게 있어 하늘은 존재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인류는 오랫동안 하늘의 존재를 궁금해했다. 우주선을 만들어 우주라는 세계를 찾아냈고,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 탐사를 통해 알아내고 있다. 많은 이들이 우주의 신비를 경험하고 싶어 하지만 지금까지의 기술로는 쉽지 않은 일이다. 야, 이거 완전 잘못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과 가까워지고자 천문대에 오른다. 보통의 천문대는 산 높은 곳에 위치한다. 하늘과 가까워지는 곳이기도 하지만 가장 잘 보이는 환경을 갖췄기 때문이다. 일단은 첫 번째로 광해라고 해서 빛의 공해를 최소한 막기 위해서 높은 고지에 짓습니다. 별을 볼 때는 주변에 빛이 많을 경우에는 공해로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해발고도 1000m 이상이 이제 있으면 별을 볼 때 그 빛공해를 덜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대기의 영향을 적게 받기 위해서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별을 보는 건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지구 대기에 통과해서 별을 보기 때문에 그런 대기의 영향이 적어야만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고요. 예를 든다면 우리 물 속에 있는 조약돌이 물이 심하게 흔들려 버리면 제대로 볼 수 없듯이, 그런 빛이 지구 대기를 통과하면서 영향을 최소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천문대를 산 꼭대기에 짓고 있습니다. 천체망원경은 천체로부터 오는 빛을 모아 확대해서 보여주는 도구로, 빛을 모으는 도구에 따라 반사 혹은 굴절 망원경으로 나뉜다. 먼저 반사 망원경은 거울을 이용해 만들어진 망원경이다. 현재 대부분의 대형 망원경은 반사 망원경의 형태를 띠고 있다. 굴절 망원경은 두 개의 렌즈를 이용해 빛을 모으도록 만든 망원경이다. 반사 망원경에 비해 빛을 많이 모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거울에 반사하는 특성을 이용한 반사 망원경은 주경, 부경, 접안 렌즈로 구성되고, 주경에는 보통 오목 거울을 사용한다. 빛을 굴절시키는 렌즈의 특성을 이용한 굴절 망원경은 두 개의 렌즈로 만들어졌으며, 대물 렌즈로는 보통 볼록 렌즈를 사용한다. 천문대에서는 이런 망원경들을 통해 하늘을 관측할 수가 있다. 그리고 해가 진 후에는 더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다. 이 천문대에서는 조금 더 특별하게 우주의 모습을 관측할 수가 있다. 바로 이 천체망원경이 있기 때문이다. 네, 우리나라 기술로 만들어진 첫 번째 망원경이고요. 이 망원경은 이쪽 뒤쪽에 지름이 60cm짜리 거울이 들어있는 반사 망원경입니다. 쉽게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을 드리면 사람 눈보다는 한 10,000배 정도 더 많은 빛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없는 희미한 천체들까지 관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망원경입니다. 망원경을 통해 하늘을 보는 것은 그냥 눈으로 하늘을 보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노란색, 황금색으로 빛나는 별을 볼 수 있을 것이고, 천문대에서 볼 수 있는 망원경 속 세상이 궁금해진다. 갖다 대고 보면
거냐? 머리 위편으로는 지금 페가수스가 하늘을 날아가고 있는 모습인데 잘 보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쪽으로 지금 안드로메다 공주의 모습까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빛까지도 보여지는 망원경 속 밤하늘은 바로 이런 모습이다. 가별아, 네? 별 봤어? 네. 보니까 어때? 기분 너무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왜 기분이 좋아요? 몰라요. 네, 여러분의 눈도 어둠에 적응을 하면서 더 많은 별이 보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해가 진 지 얼마 묘하기도 하고 아주 기쁘기도 했어요. 평소 맨눈으로는 보지 못한 별들을 새롭게 보니까 새로운 느낌이 들어서요. 평소에는 보기 힘든 별, 도시의 빛 공해가 줄어든다면 지금보다 화려한 밤하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망원경은 우주를 보는 눈이다. 그리고 그 눈은 점차 진화하고 있다. 각종 망원경의 발달은 별과 우주에 관한 비밀을 밝혀내고 있다. 그렇다면 망원경은 언제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 인류 최초로 망원경을 발명한 사람은 과학자가 아닌 안경 제조공이었다. 1608년 안경 제조공인 한스 리페르세이는 아이의 장난으로 2개의 렌즈를 겹치면 물체가 확대된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이 현상을 이용해 세계 최초로 굴절 망원경을 만들어냈다. 이후 갈릴레이가 높은 비율의 망원경을 만들어냈고 지상이 아닌 하늘을 관측하기 시작했다. 달의 표면이 울퉁불퉁하다는 것을 관찰하고 목성에 위성이 존재한다는 것도 알아냈다. 뿐만 아니라 태양의 흑점이 이동한다는 사실을 알아내는 등 지구가 돈다는 것을 역사상 최초로 주장했다. 망원경의 기록은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1631년인 인조 9년에 쓰인 조선왕조실록에는 정두원이 천문을 관측하고 백리박 적군을 살필 수 있는 천리경을 들여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우리의 조상들도 망원경을 사용해 우주를 관측하고 적군의 동태를 살펴왔음을 알 수 있다. 이후 망원경은 400년에 걸쳐 발전했고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크기를 갖는 망원경들이 만들어졌다. 2개의 렌즈를 활용한 굴절 망원경이 만들어진 후 거울을 이용한 반사 망원경과 2가지 망원경의 장점을 살린 반사 굴절 망원경이 만들어졌다. 그 후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망원경들이 만들어졌다. 태양을 관측할 수 있게 만들어진 태양 망원경과 우주 공간에 띄어지는 우주 망원경, 전파를 관측하는 전파 망원경 등 다양한 형태로 우주를 관측할 수 있게 됐다. 이런 관측은 인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 우주의 기원, 이 우주는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됐고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이 별과 은하들이 탄생이 됐는지. 두 번째의 기원은 뭔가 하면 생명의 기원이죠. 이 우주의 그 지구와 같은 그런 행성들은 과연 얼마나 존재하고 있고 그것들이 존재한다라면 그 형태는 어떤 건지 거기에 살고 있는 생명체는 과연 어떤 것일지 굉장히 중요한 2가지 핵심 주제는 우주의 기원과 생명의 기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주의 탄생에 대해 많은 과학자가 지지하는 이론은 바로 빅뱅 이론이다. 약 150억 년 전 하나의 점에 불과했던 태초의 우주가 매우 높은 온도와 밀도에서 대폭발을 일으켜 엄청나게 팽창해 지금의 모습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지구가 속한 은하는 태양계다. 태양을 중심으로 8개의 행성이 돌고 있다. 이 행성들은 단단한 암석으로 만들어진 지구형 행성과 수소와 헬륨 등 가벼운 가스로 이루어진 목성형 행성으로 나뉜다. 이 밖에도 수많은 소행성과 해성이 존재한다. 또 우주 공간에는 우리 은하 외에 다른 은하들이 존재한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망원경을 통해 관측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관측해야 할 지구 밖 세상은 너무도 거대하다. 그러므로 우리의 망원경은 끊임없이 진화하는 중이다. 우리나라 천문학을 대표하는 곳은 보현산 천문대라고 할 수 있다.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망원경이 있기 때문이다. 태백산맥의 줄기 중심부에 위치한 보현산은 1124m의 높이를 자랑한다. 산 정상에 위치한 보현산 천문대는 1996년에 지어져 국내 광학 천문 관측의 중심지로 항성과 성단, 성운과 은하의 생성과 진화를 연구하고 있다. 이곳에는 직경이 1.8m나 되는 반사식 망원경이 있다. 작은 망원경은 렌즈를 이용해 빛을 모으는 굴절식이 많지만 규모가 큰 망원경은 반사식으로 만들어진다. 국내 최대 규모인 망원경은 어떤 성과를 만들어냈을까? 저희들 망원경으로 소행성을 한 120개 정도 발견을 했습니다. 그중에 11개에 대해서 우리말 이름을 붙였고요. 제일 먼저 발견한 것은 저희들 천문대를 기념하는 뜻으로 보현산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그 뒤에 10개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에 헌정되어 있는 분들께 이름을 붙였습니다. 1.8m 반사망원경은 우리나라 천문학을 한층 성장시켰다. 연구팀은 초거대 블랙홀이 별을 삼키는 장면을 포착해냈고, 이는 세계적인 과학 저널에 소개되기도 했다. 보현산 천문대는 태양 활동을 관측할 수 있는 망원경도 보유하고 있어 밤낮으로 국내 천문학 연구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학자들은 이보다 더 큰 망원경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78년부터 한 96년도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망원경이 지름 61cm 망원경이었고요. 96년 돼서 비로소 이제 1.8m 망원경을 운영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미 다른 나라들은 8m 망원경 이상 되는 것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망원경이라는 게 이 더 멀리 있는 우주를 보기 위한 아주 필수적인 도구인데, 망원경 구경이 작다라는 것은 아예 그 먼 우주는 볼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망원경의 구경이 커질수록 더 많은 빛을 모을 수 있게 되고 망원경의 선명도는 높아진다. 구경이 클수록 망원경의 성능이 좋아진다는 것이다. 우리의 호기심이 점점 먼 우주로 옮겨감에 따라 전체 망원경은 점점 더 큰 구경을 가지도록 진화하고 있다. 광학 망원경 중 단일 구경으로 세계 최대 크기를 자랑하는 망원경은 1998년 일본 국립천문대가 미국 하와이 마우나케아 산에 건설한 수바루 망원경이다. 실제로 이 거대 망원경들은 아주 먼 우주의 모습을 관측해내고 있으며 지금껏 알지 못한 우주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해내고 있다. 우주를 보다 가깝게 만들어준 거대 망원경. 하지만 인류의 호기심은 더욱 넓은 우주로 향하고 있고 더 큰 망원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세계 최대 규모는 칠레 세로 아마조네스 천문대에 지어질 유럽 초거대 망원경이다. 2022년 관측 예정인 이 망원경은 보다 선명한 영상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와이 마우나케아 천문대에도 구경 30m의 거대한 망원경이 지어지고 있다. 천문학 연구를 위해서 우리나라도 거대 망원경이 필요하다고 한다. 경쟁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볼 수 없는 우주를 보는 사람과 전혀 그런 쪽에는 볼 장비도 안 갖춰 있는 이 경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나라도 8m 이상 되는 세계 최대급이 되는 그런 망원경 갖추는 게 수건 사업이라고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2009년이 돼서 우리나라도 지름 25m 거대 마젤란 망원경 사업에 이제 합류를 해가지고 이제 2020년대 중반에 이제 이 망원경이 가동이 되면은 그때는 우리도 세계 최대의 망원경을 보유한 그런 국가가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거대 마젤란 망원경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빛 공해가 적고
최적의 관측 환경을 가진 칠레 캄파나스 산에 거대 망원경을 건설해 2020년 첫 관측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거대 마젤란 망원경은 새로운 우주의 모습을 관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광활한 우주. 거대 망원경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우주를 더 자세히 관찰할 수는 없을까? 미국의 라이만 스피처는 지상 망원경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망원경을 우주로 쏘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1990년 우주왕복선 디스커버리호가 인류 최초의 우주 망원경을 싣고 우주로 발사됐다. 지구 상공 600km 궤도에 올려진 망원경은 지금까지도 우주 관측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것이 바로 허블 우주 망원경이다. 지구 궤도를 돌면서 우주를 관측하는 허블 우주 망원경은 지상 망원경으로는 불가능한 고해상의 관측 자료로 천문학 발전에 공헌하고 있다. 지상에서는 그 대기라는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파장을 봤을 때 이제 여러 파장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기에 의한 투과율 때문에 일부 파장대는 우주에서부터 지상까지 도달하는 게 쉬운 반면에 일부 파장대는 그 투과율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 지상에서 이제 관측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제 우주에 가게 되면 훨씬 더 고분해능으로 이제 고해상도로 이제 영상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허블 망원경은 지구 대기를 통과하지 못하는 여러 다양한 파장까지 관측이 가능해 지상 망원경보다 관찰력이 뛰어나다. 허블 망원경은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지구 궤도를 돌면서 다양한 천문학 분야에서 수많은 업적을 남겼다. 우주의 팽창 속도가 점차 가속되고 있다는 것과 초기 우주의 은하 구조를 알아내는 데 있어 큰 역할을 했고 초거대 블랙홀의 존재를 확인했다. 우주에서 우주를 관측하다 보니 보다 확실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주 망원경에도 단점은 존재한다. 일단 한번 발사가 되게 되면은 지상에서 이제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직접 가서 이제 수리하는 것이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리하기 위해서도 사람이 가거나 혹은 특별한 장비가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유지 보수 비용이 굉장히 만만치 않습니다. 허블 우주 망원경은 우주 공간에 있는 동안 우주 비행사들이 접근해서 수리를 하거나 업그레이드를 하도록 만들어진 망원경이다. 허블 우주 망원경 주 거울의 오류를 보완하기 위해 보정 광학계를 장착하는 등 지금까지 수차례의 수리와 업그레이드 작업을 거쳤다. 비용이 많이 들기는 했지만 초기에 비해 성능이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나라에서 우주 망원경을 쏘아 올린다. 2003년 발사된 스피처 우주 망원경은 별의 생성 과정과 은하의 구조를 적외선으로 관측하고 있다. 1999년 발사된 찬드라 X선 우주 망원경은 중성자별과 블랙홀 등에서 나오는 X선을 관측해 X선과 관련된 천문학 분야의 연구를 돕고 있다. 우주에 관한 새로운 사실이 끊임없이 밝혀지고 있지만 여전히 궁금한 것이 많다. 별을 향한 인류의 호기심도 점점 더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하늘을 관찰하고자 했던 인간의 호기심은 망원경을 발명해냈고 망원경은 우주를 발견해냈다. 세상 모든 과학의 발전은 인류의 위대한 호기심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궁금해해야만 한다.